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9월 4일 장 초반에 현금 없는 사회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테마주라고 하면은 이제 키오스크와 관련된 그리고 카드 결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슈가 됐는지 그리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차트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 카드 결제가 만연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이제 거의 정착됐다시피 합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불편한 사안일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편리한 사회가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탈세 방지 목적과 조세 확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뭐 탈세를 하기 힘들어지겠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 고용주 입장에서는 키오스크 도입을 조금 더 빨리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고용주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용비,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면이라고 하면은 편법 사용이 줄어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구조로 가겠지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슈가 그리고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마로서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테마가 1등급 테마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고용주 입장에서는 키오스크를 한 번 도입시키면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계속 지속되죠. 하지만 키오스크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기계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만 매출을 내고 계속 AS 쪽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단발성 매출 이후에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이쪽에서는 실적이 우상향되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단발성 테마, 단발성 이슈로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키오스크와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결제 쪽으로 연결이 돼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로지시스, 청우컴넷, 한네트, KCT, 푸른기술, 한국전자금융, 프리엠스, 풍산 등 사업 내용이 다 카드 결제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와 연동이 된 겁니다. 뉴스라고 하면은 뭐 현금 없는 결제, 2년 만에 감소세, 뭐 이런 이슈는 테마 상승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서 화폐 발행 비용이 줄어들었다.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감소 때문에 재정 지출이 조금 더 줄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정 지출이 줄고 그만큼 세금이 더 걷어들여지는 효과 두 가지를 얻었죠. 정부 입장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고용주 입장에서도 다 좋은 면이 있지만 안 좋게 보면 또 안 좋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쪽에서 설명해 드렸고 이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단발성 이슈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소형 테마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로 보시게 돼도 이렇다 할 상승세 없이 파격적인 상승 추세 없이 계속 단발성 흐름만 보이다가 흘러내리고 또 단발성 시세만 보이다가 흘러내리고 이번에 또 단발성 시세를 내기 위해서 차트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흔히들 말하는 이중 바닥 전저점 기준으로 해서 반등세가 출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역시도 최근에 유행했던 중국주나 또는 전일에 유행했던 교육 테마주 대입제도 재검토에 의해서 움직였던 테마주들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순히 시가총액이 가볍고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기 쉬운 그런 종목들로 모여진 테마가 그냥 자극을 받은 거죠. 이슈를 만들면은 종목의 상승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 있어서 이쪽 섹터도 한 일주일 관점으로 지켜볼 만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은 메가 MD나 또는 컬러레이, 윙이푸드 이런 차트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이 이런 날이고 내일 하루 더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바로 조정이 출현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주일 이상, 한 달간 지속되는 연속적인 상승 그런 것을 기대해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뭐 때마침 추석이 껴있고 한창 소비 심리가 자극될 그런 시기에서 이 테마가 움직이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추석이 없다라고 하면은 추석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이슈도 끝나버리기 때문에 장기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기 매매 이외에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차트 관점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추가 상승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고점에서 나올 저항 물량 그것을 염두해야 되는 것이고, 한 종목씩 살펴보게 되면은 로지시스는 최근 고점이 3,500원 수준, 그리고 저항 물량이 크게 나올 그런 위치는 4,000원에서 3,400원 정도.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 가격대에서 마감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청호커튼넷도 마찬가지죠. 최근 단기 고점은 4,300원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심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최근 형성된 요 가격대,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있죠?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위치가 심리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발생되거나 혹은 시세가 꺾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한네트 역시도 마찬가지죠. 최근 고점 3,500원 수준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심리가 자극될 것이고, 이전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한네트는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가볍긴 하지만 나올 물량이 꽤나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일주일 이상 가져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본다라고 하면은 3,5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발생되고, 이 윗꼬리에서 차익 실현을 노리고서 하는 단타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신기록이라고 하면은 신고가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수익을 안겨줄 만한 그런 상황은 못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뭐 비이상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테마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뭐 가끔씩 이슈 없이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최근 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요. KCT 역시도 2,800원 수준에서부터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 심리는 2,500원에서 2,800원에 강하게 출현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윗꼬리가 발생되고 다시 한번 2,500원 이하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한국전자금융은 역추세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건데 요거를 논하기에는 조금 바닥이 안 잡히지 않나. 그래도 기준으로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5,200원 수준. 이번 이슈로 인해서 5,000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6,000원에서 8,000원 이 가격대를 벗어나기에는 현금 없는 사회 이슈가 너무 작다라고 봐요. 바닥권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한국전자금융은 시가총액이 그나마 큰 수준이라서 이렇다 할 기술적 반등 기대하기도 좀 어렵겠네요. 마지막으로 프리엠스. 프리엠스는 얘는 연어 차트와 비슷하긴 한데 애초에 테마가 현금 없는 사회보다는 다른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7,000원 수준에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 매도 심리가 반영되는 거는 당연히 최근 고점 6,600원 수준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이 구간에서 최근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난다라면은 추가 상승 노려볼 수가 있겠죠. 얘는 정책 쪽이 아니라 대선 인맥 쪽으로 엮이는 테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시고요. 키오스크는 현금 없는 사회가 거의 안착됐을 때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쪽 테마입니다. 어차피 종목들은 겹치기 때문에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쪽까지 연장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말자라는 거. 오늘 시세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현금 자동화, 카드 결제와 연관된 테마들은 하루 이틀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결과를 보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지난주에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 초에 시세가 마감된 중국주, 그리고 조국 이슈가 되면서 조국 스캔들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왔던 메가MD, 월요일날 시작해서 화요일날 시세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 부분은 좀 달라요. 중국주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대입제도가 개정되는 부분이 반영되는 거는 꽤나 후일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이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능하다라고는 봅니다. 언제 꺾이냐,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언제 꺾이냐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간에 꺾인다라는 것이고,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느냐는 그냥 차트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빠르게 짧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짬짬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험한 종목군이 될 거고요. 이번에 물리게 되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바닥을 그리고서 바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나 이 종목이 A급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을 그린 후에 돌파 시도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3중 바닥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이 분위기가 안 좋고 주도 테마가 형성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으로 회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동안 지켜본 이 현금 없는 사회 테마주는, 키오스크 관련주들은 항상 이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다 할 상승 추세가 나오지 못하고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지 못하고 이슈가 있었을 때 시세를 냈다가 장기간으로 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단발성 시세를 내고 다시 또 쉬고, 단발성 시세를 내고 또 이슈가 있을 때 시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횡보 아닌 횡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제가 딱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네요. 차라리 이걸 노릴 바에는 대입제도 개정안에 따른 수혜 메가MD나 아니면은 짤막하게 중국주 노려보겠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주도 테마 위주로 보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테마, 이쪽은 비주류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반도체, 5G, 그리고 현재 시장에 맞는 소형주 강세 시장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맞는 그 테마군, 그것만 노리고 있다라는 거. 이미 제가 뭐 체리브로나 고려산업,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우글로벌, 새우글로벌도 제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거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벌써 1,600원에서 추천하기 시작했으니까 10% 이런 게 있고, 이제 VVIP는 완전 A급 종목으로 따로 가고 있는 거고, 오늘도 뭐 VI가 2번 발동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류 테마 반도체 그리고 5G 현재 시장에 맞는 테마주, A급 테마, 요거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뭔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 따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공개 추천주는 톡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톡방은 하단 링크 또는 영상 마감 후에 나오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공개 방송에서 이외에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점검해 드리고 있고, 추천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추천주 매매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다음 추천주 나가는 것까지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